자, 이번 시간에는 가상현실 혁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차세대 인터넷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음악, 컨텐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메타버스의 산업이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아마도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제 비대면의 어떤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3차원 가상 공간인 이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재미난 요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더 많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또 메타버스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의 의미는 우리 이 메타라는 의미가 가상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또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현실 세계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그런 3차원의 공간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근래에 나온 어떤 기술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제 2003년에 린드랩에서 개발한 세컨드 라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따지면 대략 한 18년 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세컨드 라이프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냥 3차원 가상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아바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아바타들이 존재하고요. 그 아바타들이 이제 게임도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린드 달러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아이템도 사고 부동산 거래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 메타버스 환경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세컨드 라이프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큰 어떤 바람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때 2003년도에 만들었던 이 세컨드 라이프는 잠깐 동안 좀 흥미를 끌었다가 금방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2003년도에는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지금의 5G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3D 그래픽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경제 활동에서도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세컨드 라이프의 타겟이 주로 30대 이상인 성인에 가까웠고요. 이제 그 안에서 건물을 짓고 돈을 내고 토지 확보하고 이러려면 이제 그 안에서 소요되는 가상화폐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메타버스는 예전에 이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메타버스 환경과는 일단 경제적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 더 많이 비용도 덜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도 더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더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사실 하나의 어떤 기술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VR, AR, 또 X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 외에도 AI, 또 빅데이터, 5G 등과 같은
그 디지털 기술의 복합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그 주요 용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상현실, 즉 VR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VR 기술은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에서 사람이 이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2D 또는 3D로 표현되어 있는 그 가상의 물체를 현실 공간,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실 공간과 겹쳐 보이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증강현실 기술도 실제적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정보를 결합해서 두 세계가 이제 결합된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술도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현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바로 이제 XR이라고 하는 확장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복합체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글로벌 통계 전문업체 스태티스타사에서 따르면 2021년 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약 한화 35조에 달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5년이 되면 하나로 약 341조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장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약 43%에 이르고 있고, 이게 이제 2028년, 25년에 되게 되면 세계 시장 규모가 이제 뭐 그 8,300억 달러까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넷마블, FNC라든지 카카오 엔터라든 이런 굵직한 기업, 즉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 간의 M&A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메타버스의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타버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세계라든지 또 실제 세계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되었고, 가장 큰 게 이제 아마도 코로나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졸업식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어떤 게임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한 어떤 활동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체험 자체가 이제 그 미래에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장이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 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이제 커지면서 계속해서 그 시장의 어떤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메타버스에 많은 그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한 사례를 가져온 것이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기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페이스북에 여기 페자가 빠졌네요. 자, 페이스북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네,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제 그 메타버스에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비디오 게임
그 채팅 플랫폼인 길디들을 막 인수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그 다양한 M&A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디어유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이 메타버스의 덕을 굉장히 톡톡히 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탑재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데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팬들이 그 어떤 특정한 그 아티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디어유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이 공모 청약 그 증거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조가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넷마블 FNC와 9M 인터랙티브가 이제 인수를 통해서 메타 휴먼 기술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 넷마블 FNC 같은 경우에는 그 실사형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 여기 지금 9M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그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메타 휴먼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이렇게 아바타인 거죠. 말하자면 메타버스 내에 이제 가상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기사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메타버스의 어떤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좀 이 MZ 세대들이 바로 이제 느꼈을 만한 그 사례가 이제 제 생각에는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그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플랫폼의 파티 로얄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BTS의 이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들을 뭐 소개한다든지 이러한 그 공연들을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공연들을 즐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BTS 이전에 이제 그 포트나이트 게임 속에서 이제 가상 콘서트를 연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래퍼죠.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콧이 이 공연, 그 파티 로얄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함으로써 2천만 달러의 이제 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비스 스콧의 이제 이 공연 성과는 이제 공연 산업이라든지 또 게임 산업의 그 콜라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음악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언택트 공연, 즉 뭐 새로운 어떤 뉴 로멀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론이 됐던 것이죠.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이 포트나이트 내에 그 라이브 공연을 트래비스 스콧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가상 플랫폼 안에서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그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트나이트에서는 뭐 이제 이 이후에도 이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을 또 다르게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이제 그 획기적인 그런 그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그룹 잘 아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인데요. 이 제페토에서 이제 이 블랙핑크가 팬 사인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뭐 몇 명 참가했을까 싶은데 4,600만 명이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 블랙핑크의 이 가상 아바타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가상 아바타와 본인의 이제 아바타가 이렇게 서로 사인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진을 찍는 이러한 그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벤트 공연인 거죠. 이런 공연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를 또 많이 활용하는 또 분야가 이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이제 특히 성균관대에서 인공지능 혁신 공유대학 산업단이 SKKU AI와 메타버스 익스히비션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타버스 전시관을 찾은 이 관람객들이 본인의 이제 아바타를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작품 감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오프라인 같은 데서는 조용히 관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서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여기 이게 나예요. 그쵸? 나고 이제 나의 어떤 아바타인 거죠. 여기 위에 내 인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바타인 거고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면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채팅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실제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등 이런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남대학도 최근 화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국제 기획 초대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및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창작 활동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의 작가라든지 디자이너의 그 국제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제공을 하고자 이 메타버스 전시회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이 외에도 그 SKT의 그 플랫폼, 즉 이프렌드에서도 뭐 그림이라든지 사진 같은 그런 예술 작품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그 메타버스 특별 전시회들을 열고 있는데요. 이런 그 특별 전시회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활동이 좀 어려웠잖아요. 예술이라든지 전시업계 그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또 역시 그 이프렌드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뭐 코로나의 어떤 그 위험성 없이 그 이프렌드 갤러리 랜드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볼 수 있는 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볼거리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MZ세대들을 겨냥한 그런 그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MZ세대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그 공간들을 각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에서 그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서로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저희가. 근데 순천향대가 이제 메타버스 그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또 이제 졸업식도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신입생 입학식을 열어서 학생들을 이제 3차원 가상 공간 안에다 모아놓고 이제 각자의 아바타로 이제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제 학생들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이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숙명여대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캠퍼스인 스노우버스에서 대학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한 약 2,200여 명의 학생들은 이제 여기 안에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또 아바타 탑쌓기 같은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이제 코로나로 제약받았던 대학 생활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려대도 역시 2021년 하반기 응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e프렌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연세대도 1학기와 2학기 동아리 박람회 같은 행사들을 모두 다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국대도 콘텍이라는 예술제를 열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그 축제 활동을 마무리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이 이제 지스트 메타버스 가상 캠퍼스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과학문화주간에 공개를 했고요. 또 이 가상 캠퍼스 안에서 이제 실제 이제 막 이벤트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또 뭐 그 캠퍼스 안에 이제 뭐 건물, 뭐 정원, 조형물 같은 사진도 찍고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2D로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다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분야에서도 굉장히 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에서는 이제 게임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직접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아이템이나 배경 화면 같은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게 되는데, 그 아이템이나 아이템을 디자인하거나 배경 화면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그 돈을 버는 행위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벅스라는 게임 머니를 이제 쓰기도 하고 또 벌기도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라이언 월드라는 이제 가상의 테마파크를 개장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각자의 아바타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불한 뒤에 테마파크에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파티장에서 그 DJ 아바타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이제 글로벌 협업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이제 VR 헤드셋을 쓰고 각자의 나라에서 이제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이 이제 그 현대 디지털 디자인 팀이 그 VR 공간 안에서 회의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 지금 디자이너들이 헤드셋을 쓰면 그 눈앞에 이제 신차 모형과 또 외국에서 회의에 접속한 이제 동료들을 바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이제 손짓을 이렇게 한 번을 하게 되면 뭐 도색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시킨 것을 다른 디자이너들과 공유할 수 있고, 또 헤드램프 모양이라든지 또 색상, 재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그 변경함으로써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자이너들끼리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찌가 이제 아주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을 잘하는 그러한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구찌는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구찌 빌라에서 실제 이제 제품을 직접 둘러보게 해주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찌 빌라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아바타를 통해서 구찌 의상을 입어도 볼 수 있고,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명품 슈즈 브랜드 크리스찬 루브땡은 지난해 이제 파리 패션위크를 기념을 해서 2021 SS 컬렉션을 그 제페토에서 처음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또 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 제페토에서 이제 그 드라이빙 존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소나타 N9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라든지 포토 부스에서 이제 소나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 MZ 세대들과의 소통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거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 그 진짜 미래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차량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 뭐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또 대학, 또 뭐 은행도 굉장히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신입사원들을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이처럼 메타버스는 요즘 기업들의 어떤 그 떠오르는 마케팅 트렌드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게 될지 저희가 이제 한번 잘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 그 직업으로 이제 한번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단 메타버스의 이제 첫 번째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군이 나오더라고요. 가상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공간들을 이제 설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 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디자이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가상 공간 안에서의 그런 건물을 디자인한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그래픽 그 디자이너 뭐 이렇게만 이제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상 세계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그냥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함께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 회사라면은 메타버스 안에 이제 전시관도 세우고 자동차를 마음껏 튜닝해 볼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의도한 것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디지털 설계 감각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도 예측하셨겠지만 아바타 디자이너가 이제 필요하죠. 예쁘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감각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디자인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디자인적 감각만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바타 디자이너, 뭐 이 디자이너가 아바타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바타들이 입고 있을 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바타들이 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거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직업도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TV가 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가 이제 필요하겠죠. 이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는 우리가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게임이 그 이제 막 인기를 끌잖아요. 그만큼 그 게임 개발자가
게임 개발자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어요. 메타버스의 대표 이제 주자로 이야기하는 로블록스, 미국 게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는 이제 아바타로 다른 이용자들이 만든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4천만 개가 넘는 게임이 존재하고, 또 개발자 역시 뭐 127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도 직접 게임을 설계할 수 있고, 또 그 게임을 설계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능력에 따라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 콘텐츠 기획자인데요. 이 XR 콘텐츠 기획자는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모든 기술들이 VR, AR, MR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또 거기에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아는 그런 기획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창작물들을 제작하는 그런 직업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바타의 외형, 뭐 머리, 소품, 뭐 건축물의 뭐 바닥 타일은 어떤 걸로 할지, 표지판은 뭘로 할지, 뭐 등등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창작물을 제작해내는 그러한 직업군 역시 이제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또 현재 메타버스가 어디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